네, 조국혁 신당 신장식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일단 당 얘기를 우리가 국민의힘부터 많이 좀 해왔는데 국민의힘이란 당이 있나요 지금? 아직 있습니다. 문수당, 덕수당 이렇게 나뉜 거 아니에요? 아니, 김문수 후보는 내가 당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당이다.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어제 한덕수가 하니까 네, 내가 당이다. 그리고 지금 그 저희 권성동 의원은 단식 농성 중이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고모님들도 단식 농성 중이시라면서요. 거긴 덕수당 아니에요? 덕수당. 문수당과 덕수당이 있지 국민의힘이란 당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선관위에 등록돼 있을 뿐이죠. 이제는 무의미해졌다. 네, 그냥 문수당, 덕수당 그다음에 네. 거기서 이 저거 봐라 하고 있는 우리 그 홍준표 개인과 한동훈 개인이 있죠. 네, 원외. 아예 다 이제 찢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예. 분리가 되고 있다. FC 바로 세우나 예. 숭구리당당 숭당당. 예. 숭구리당당 숭당당 예, 그렇게 예. 되고 있다. 아니 초유의 사태잖아요, 사실은. 네, 김문수 네. 후보 지금 후보 되자마자 당 지도부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그 사이에 한덕수 후보는 빨리 당에서 결정해달라. 나 이제 당에 들어갈 준비 돼 있다 이러고. 저는 있고. 이제 두 가지. 네. 이거 뭐 틀려도 하는 수 없지만 예.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처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니 많이 그랬을 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마를 할 것이다. 그때 무슨 뭐 어디 가면 출마를 한다 안 한다 OX 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1번 출마한다. 출마한다. 2번 본선 등록 못한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얘기했던 맞아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네. 여기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출마는 선언한다. 출마 선언은 한다. 하지만 본선 등록 못한다. 네. 본선 등록 못하는 이유는 돈이 자기 돈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그냥 공식적으로 등록된 재산만 70억인가 80억인가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예. 좀 쓸 수 있잖아요. 아유, 그 나라와 저기 국가 그분이 국민을 위해서. 청문회 때 네. 제가 이제 청문회 때 그 총리 청문회 때 쭉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예. 제가 청문회에 참석했던 건 아니고 21대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쭉 보는데 와 이분 진짜 신기하다. 네. 개인 카드 사용액이 0이에요. 아, 법카와 관용차가 중요하신 분인데. 법카 관용차. 예, 근데 이제 무소속 후보에게는 법카와 관용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카와 개인차를 써야 됩니다. 자기 걸로 다 해야죠. 예,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당 법카와 예. 당에서 만들어진 관용차, 예. 당용차가 되겠네요. 관용차. 당용차가 나오는데 예. 무소속 후보에게는 법카와 관용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개카, 네. 엄카도 없을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어, 자기 카드 써야죠. 어떻게 보면. 척카, 척카. 첫 카드는 있지 않을까? 하여튼간에 배우자 카드. 예, 무소속 후보에게는 법카와 관용차가 나오지 않는다. 예. 그걸 용납할 뿐이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당에 못 들어가면 나 그냥 안 할랜다. 이런 당 생각 후보가 가지고 되지 있을 않는. 거다. 근데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최근에 발생한 어제로 인해서 딱 발생한 건데 네. 뭐냐면 막 와서 그냥 그 헛바람을 막 잔뜩 넣을 때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서 당신 그래. 개인 돈 안 써도 된다. 맞아요. 그 얘기 했을 예? 거예요. 법카와 관용차가 당용차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뭐 우리는 1,000억까지 뭐 그 다 당에서 준비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죠. 두 번째는 사법부에서 1번 후보를 날려줄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날려줄 거기 때문에 당신이 무혈입성이야, 등록만 그냥? 하면 무혈입성할 수 예, 있다. 대통령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 이거는 한덕수의 야. 최고의 그 조건이거든요. 그렇네. 간 보다가 남의 등 업어타고 뭐 하기 이게 이제 최고의 그 경선도 그분의- 참여 안 하고 돈 안 예, 내고 예, 예. 있다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한 네. 번에 다 날아간 겁니다 지금. 김문수 내가 당이다. 김문수당, 문수당이 그 버티고 있죠. 예. 뭐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다음 주 금요일 날 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일단 너 돈 좀 내보지 이런 얘기잖아요. 등록해봐. 등록해봐. 왜 다음 주 금요일인 줄 아세요? 그때 되면 네. 그 공보물까지 다 찍어서 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그렇네. 돌려야 되니까. 예, 공보물에 최소 80억 듭니다.
눈 돌아가죠. 페이스북 얘기 나오면. 예. 바로 그러면 이제 누군가 돈을 내서 후원금을 줘야 되잖아요. 예. 누가 저 상태에 돈을 태웁니까? 아하. 한덕수 무소속 후보자 후원에 돈을 태울 사람이 그렇네요. 극소수예요. 친윤이 태울 것 같아요? 안 태웁니다. 아, 이렇게 응원하면서도 안 태운다. 예. 아.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의 의미는 너 공보물까지 한번 다 내고 뛸 수 있으면 뛰어봐. 아. 하루에 몇 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김문수 치밀하네요. 예. 이거 보면. 그러니까 예. 초반에 일주일 사이에 대부분의 돈이 다 들어갑니다. 유세차부터 시작해서 다 돈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근데 꾸며야 공보물 되고. 같은 경우는요. 예. 특히 이제 당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비용을 나중에 후불이나 일부만 할 수도 있는데 무소속은 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액 주지 않으면 어허. 공보물을 다 찍어 놓고도 인쇄공장에서 출고를 안 해줍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못 출고를 안 받을 수 해줘요. 있으니까. 예. 현찰 박치기도 다 해야 되는 거. 다 현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공보물 찍는 것도요. 값이 예.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종이값 차이거든요. 예. 원래 한 달 전, 두 달 전에 기존 정당들은 종이를 먼저 삽니다. 종이부터 사는 거예요, 원래. 지금 그때 한 두 달 전, 한 달 전에 샀던 종이값보다 지금 두세 배 올랐을 거예요. 이제 물 들어올 때니까. 예, 예, 당연합니다. 와, 이거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뭐 한 일주일 상관에 한 100억은 써야 될 거예요. 오. 100억이 뭐야, 사실은. 그 유세차도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초반에 엄청 또 돈이 이제 초반에 많이 돈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보물, 유세차, 네. 그다음에 저기 TV 음. 광고, 라디오 광고, TV 광고 이런 데 돈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조직 가동비를 빼고도. 그래서 일주일 상관에 특히 3, 4일 안에 네. 몇백억이 다 들어가요. 아. 규모 있게 선거를 하려면. 그 도저히 못 하겠네요, 한덕수가. 한덕수가 그 뭐 예, 그거 예. 뭐 개카로 하라고 그러는데 하겠어요? 척화도 안 줄 것 같은데. 척하도 안 주죠. 척화도 안 줄. 어떻게 그림으로 안 될까요? 척하 그림? 그걸로도 안 돼. 그러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그 김문수 문수당 네. 총재 김문수 김문수 후보께서 총재께서 예. 그 일주일 뒤를 얘기한 건 난 처음에 금요일이라고 해서 내일 하자는 거야? 하고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더라고. 그러면 그때 야 너 몇백억 꼬라박을 자신 있으면 해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예. 너 몇백억 꼬라박을 예. 자신 있으면 해봐. 라고 근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네. 왜 한덕수가 출마를 결국 본선에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이재명은 사법부에서 날릴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 안 됐죠. 그러면 뭐 단일화 아니라 단일화 할애비를 해도 안 된다고. 이재명이라는 오히려- 후보가 있는 한 네.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러설 명분을 찾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오히려 나는 제 생각에는 네. 한덕수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고마울 수도 있다. 아하. 명분 있게 물러설 수 있잖아. 그렇네. 김문수 어쨌든 욕은 뭐 김문수 먹을 수 한덕수가 있고.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무소속으로 갑자기 11일 날 네. 10일 날이나 11일 날 김문수가 한덕수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완주하십시오 하고 물러나는 거야. 그때부터 악몽 시작인. 그렇죠. 그럼 돈 다 써야지.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으로 선거 비용이 다 나와요. 네. 그다음에 그 선거 끝나고 나면 15%가 넘으면 또 선거 다 또 비용 전액 한 전액 500억 받고. 정도를 전액 남는 받을 수 장사죠, 어떻게 있잖아요. 보면 정당이. 그게 남는 장사예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무소속은 일단 국고보조금이 안 나오잖아. 근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버티고 있는 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소위 사법적으로 어떻게 제거할 만한 리스크가 일단 다 제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잠불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잠불 우리가 경계 정리. 주불이 정리됐다. 하지만 잠불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눈을 부릅뜨고 네. 잠불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한덕수는 못할 것이다. 네. 본선 등록 못할 것이다. 김문수가 더 파이팅 있게 밀어붙여서 자기가 물러날 명분이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래요. 오, 이게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덕수의 속내 네. 아마 진짜 그렇게 김문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그렇죠.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예예. 미끌미끌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는 아니 한덕수가 단일화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김문수 아니냐. 근데 왜 단일화 안 하려고 그러냐. 빨리 하는 게 이 당선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무소속 후보로 단일 후보를 하자는 거잖아. 예. 그 아니, 말이 자기 녹아 당- 있는 거겠죠. 예, 자기 당 후보를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뛰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난 좀 뭐 1년에 몇 번은 홍준표 멈춘 시계가 하루에 2번 맞듯이 네.
홍준표 이제 시민께 시민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예. 이러려면 경선 왜 했어? 경선 비용 돌려줘.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맞아요. 이러려면 경선 왜 했어? 경선 비용 돌려주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정말 뭔가 권력 의지가 있고 대통령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 꿈이 있어서 도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선을 통해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나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하고 지금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달까지 난 거고. 그럼 김문수 후보는 물러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무슨 전국위원회 소집해서 뭐 등등등 안건 보니까 좀 기가 막힌 안건을 가지고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날리려고 날리기 위한 걸 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당원 투표 등등등을 통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국위원회 이런 데서 날려도 네. 몰라요. 당원 당규를 어떻게 저는 그런 당원 당규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당원 그 뭐 8명 추리고 그다음에 2명 추리고 네. 4명 추리고 4명 추리고 그다음에 2명으로 했잖아요. 이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소위 최소한의 민주적 방식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후보를 네. 자당의 후보를 전국위원회가 또는 대의원대회가 벌써 그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만약 그래서 오늘 이제 한다고 기일이 잡혔어요 오늘.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거 빠르게 할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개최금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고요.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전국위원회나 대의원대회가 소집이 돼서 네. 김문수 후보를 낙마를 시킨다 거기서 결정으로 그러면 또 그 효력정지 가처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루 만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0일, 11일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이 법적 싸움으로 가면 김문수가 이긴다고 봅니다. 문수당이 이긴다. 문수당이 이긴다. 예. 문수당 덕수당 중에 문수당이 이긴다. 그렇죠. 권성동은 단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뭐 절박함을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왜 이렇게 절박해? 누구 이제 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단식.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경선이 아니고요. 내지는 대선 후보를 둘러싼 게 아니고 당권 투쟁이에요, 그냥. 예.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를 너무 만만히 봤지. 그러니까 진짜 고문도 견뎌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 사람도 안 그러니까 불지 않았다. 예. 이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손호련 의장하고 뭐 이랬을 때 그분이 지도했던 노동운동의 네. 그 이렇게 지도했던 노동운동가들을 이름을 나열을 하면 네. 정말 유명한 분 많습니다. 아하. 예. 자, 김문수는 너무 만만히 봤어. 뭐 이런 생각을. 아니 너무 만만히 보셨어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뼈저리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자, 흥미진진하고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제대로 선거운동 할 수가 있겠느냐. 문수당과 덕수당의 대결. 흥미진진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바라왔던 게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날리는 그 상황을 좀 바라오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게 윤핵관들이 설득했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월 말에 그래서 이게 잘 봐야 된다라고 2월 말에 대통령실 고위층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 쌍권을 포함한 몇 사람이 용산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때 속어법 이후에 맞아요. 그 말씀 여기서도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말씀. 3월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월 말에 만나서 그 크게 져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나빠져도 안 되고 그러면은 적당히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다음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또는 적당히 지고 자기들이 당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친윤 그룹이 지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을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속어법을 쭉 한 거지. 한동훈은 배신자라 안 돼. 오죽했으면 체포해서 저기 어디 제거 대상으로 올렸겠어요. 예. 안 되는. 예. 그다음에 유승민도 배신자라서 안 돼. 그다음에 김문수는 너무 꼴통 이미지가 강해서 저기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그 이미지로 가면은 너무 이렇게 코어만 남고 그렇죠. 최소한의 라이트 팬들도 안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어법을 하다 보니까 한덕수가 남았대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시나리오를 짜서
네. 이게 정말 이 드라마 같은 경선을 거치면서 더 드라마 같은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네. 한덕수 옹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제가 2월 말이라고 제보를 받았어요. 2월 음. 말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 네. 용산에서. 아. 네. 용산 대통령실은 말고 외부, 용산 외부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덕수 출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본선 등록을 못할 겁니다. 자, 이제 며칠 사이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조이대 얼굴도 나오고 있지만은 화면에 조이대. 나오고 있지만 조이대 네. 예언할까요? 조이대 예언. 네, 좋습니다. 조이대는 사퇴합니다. 사퇴한다. 청문회 청문회 나오기 사퇴가 전에? 안 되면 청문회 나오기 전에 사퇴할 수도 있고요. 14일이죠. 청문회가. 네. 그럴 개연성이 가장 크고요. 안 되면 탄핵시켜야 됩니다. 음. 그리고 지금부터 탄핵하겠다라고 빌드업을 해야 사퇴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서울 고등법원의 이제 판단, 재판 연기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그동안 우려였던, 그러니까 후보가 아예 안 되는 상황, 뭐 플랜 B 얘기도 뭐 일각에서는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플랜 B에 관련해서는 네. 저는 그 5월 1일 딱 그 사태가 벌어지고 예, 5월 2일부터 5월 1일, 2일 사이에 뭐 조국혁신당이나 또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심지어는 뭐 저한테도 문자도 많이 오고 음. DM도 많이 오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5월 2일 날부터 음.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갔다가 5월 5일 날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야 5당 다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네. 뭐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때 제가 단칼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플랜 B는 없다. 플랜 B는 없다. 플랜 B는 없어야 한다. 플랜 B는 국회가 나서서 네.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 탄핵하자. 국회의 권한을 다 사용하자. 필요하다면 다 탄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5월 1일 사태가 벌어지고 많은 분들이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다시 숙고를 해봤어요. 예. 근데 5월 2일 날 제가 오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그러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5월 3일인가? 그때 이제 유시민 이사장도 민들레 그래. 동일한 취지의 글을 네. 올리셨더라고요. 플랜 B는 없었고요. 애초부터 플랜 B는 없어야 됐고 네. 그걸 놓고 뭐 막 뭐, 사람이 네.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가 분열해요. 예, 그걸 노린 거고. 그렇네요. 예. 저쪽에서는 예. 그것까지 노렸다. 그래서 결국 조이대의 이런 판단 이후에 서울 고등법원이 재판 기일까지 지정을 했지만 일단 어제 연기를 했습니다. 네네. 연기한 것은 뭐 순리대도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순리.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어제 판단은? 국민들이 나섰고 국민들이 다 야 탄핵하자. 저 우리가 판사 네. 탄핵을 처음 한 게 누군지 아세요? 임성근이에요. 임성근. 그때 21대 때 네. 21대 그 전에 판사 탄핵을 제 기억이 없고 네. 뭐 역사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해서 전부 다 막 갔는데 그 저 재판에 그 넘겨진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들이 양승태부터 시작해서 네. 재판 연기 막 질질 끌다가 직권남용의 희한한 법리가 만들어지면서 즉 권한이 없으면 남용할 수 없다. 네. 권한도 없는데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데도 사람을 그 이렇게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더 큰 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법이 양승태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가 법리가 권한이 없으면 남용할 수도 없다라는 아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권한이 없다. 그 재판 침해할 권한이 없다 누구도. 그래서 다 무죄를 줬어. 그래서 그때 이탄희 의원이 임성근이 네. 임성근 전 판사가 이게 이 저기를 앞두고 있었거든. 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네. 이거 그냥 그 맞아요. 옷 벗게 하면 안 된다 해서 탄핵을 발의를 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여론의 역풍도 견디고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조심스럽다 역풍 온다 뭐 이런 등등등등등을 네. 해서 임성근 탄핵을 했다고. 그렇죠. 탄핵을 했는데 정년 퇴임이 되면서 헌재에서 판결에 실익이 없다라고 예. 해서 각하해 버렸어요. 각하했죠. 예.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은 국민들이 야 탄핵해 한 명 하든지 아니면 다 해. 고법까지 다 탄핵해 이런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그 계엄군 투입했을 때 국회 앞에서 네. 계엄군을 막아냈듯이 예.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을 조희대의 난을 국민들이 막아낸 겁니다. 국회와 콜라보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네. 재판부 내부, 판사들 내부가 지금 팥죽 끓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실명으로 계속 그리고. 실명으로 계속 코트넷에 예. 올라가잖아요. 코트넷에 계속 올라오는데 네. 그 하이라이트는 어제 그 발표된 어제 바깥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의 글이었어요. 김주옥 부장판사. 저는 이 글 보고 너무 네. 정말 뭐 거친 말이나 감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첫 문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문장까지 딱 보고 이것이 판사의 문장이다 라고 느꼈어요. 정말 부장판사. 정말 깔끔한 논리로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목차만 봐도 1.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2.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3.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네. 4.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됩니다. 5.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네. 사과하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안 되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퇴 권고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야 과대망상증 환자 조희대 빨리 사과하고 사퇴해. 네. 안 그러면 법관들이 다 일어나야 돼. 라는 취지예요. 근데 이 얘기를 너무나도 정말 정돈된 언어로 감정 하나 섞지 않고 또박또박 논증을 하거든요. 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게 판사의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저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조희대가 버티지 못할 거다. 그리고 보세요. 법관들 입장에서도 심지어는 보수적인 법관 입장에서도 네. 대법원장이 그리고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안 나가면 국회 증감법 위반이에요. 고소고발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예. 나가면 네. 사법부의 위신은 존엄과 위신은 완전히 추락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네.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판사들의 최소한의 자존감 그리고 사법부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을 생각을 한다면 사퇴해야 됩니다. 청문회 개최 전에 사퇴해라. 사퇴해야 됩니다. 그게 네.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염치고. 네. 그러니까 사퇴를 안 그럼 탄핵이다. 사퇴 아니면 탄핵.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그걸로 끝이냐? 이렇게 아니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아닙니다. 예. 일단 어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에. 예. 저희들이 검찰 해체 선봉대가 어제부터 출발을 했어요. 네. 전국에 문제 사건들이 있었던 검찰청을 다 가서 도장 깨기를 할 겁니다. 예, 어제 대검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아크로비스타 앞을 거쳐서 아크로비스타. 예, 어떻던가요? 공수처 그 앞에 아크로비스타 앞 조용하던데. 조용해요 지금.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경호 대상 구역이라 예. 집회나 행진이 안 돼요. 그래서 3열로 행진을 해서 쭉 가다가 깃발을 들고 사진 있으면 좀 나오면 예. 좋겠네. 그러다가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집회나 행진이 안 되기 때문에 1열로 5m 간격으로 말하자면 1인 시위를 어렵네. 1인 시위를 이동하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앞을 거쳐서 공수처에 3시에 도착했어요. 10시에 출발해가지고 3시에 예. 도착해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빡 넣고 왔죠. 제가. 그게 이제 조희대. 수사가 되면 예. 수사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대법관들 참고인으로 다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법 판사들 형사 7부 고법 판사들도 참고인으로 야 너 니네 자체적으로 한 거야? 네. 아니면 조희대 지시를 받았어? 물어봐야죠. 그렇죠. 예, 수사 대상이다 지금. 수사 대상이다. 예. 조희대는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이다. 예. 그래서 책임을 꼭 물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왜 그 짧은 기간 안에 전압 결과를 내놨는지 6만 8천 페이지인가요? 그걸 네네. 다 봤는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본 것이고 어느 정도 판단한 것인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누구랑 통화했을지 조희대는. 대법에서는 그런 게 이제 궁금한 지점이고 네. 고법은 고법. 당일 그 기록 송부 받자마자
당일날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내인 5월 15일로 1차 변론 기열을 지정한 것. 네. 이것도 웃기죠. 이것도 왜 그랬는지 따져 물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고인에 대해서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거.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에. 예. 아니 한 원래 예. 원래는 우편 송달을 해야 됩니다. 우편 송달. 우편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폐문부재.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어서 전달하지 못했다. 그럼 다시 보내요. 네. 그래도 또 안 받아. 그러면 특별 송달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그 주말이나 네. 야간에도 송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말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게 해서 갑니다. 네. 그래도 못 받는다? 그러면 마지막 절차로 집행관 송달 촉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거 바로 그날 당일날 우편 송달 절차 생략하고 갔죠. 오 이렇게 되니까 고법도 짰네 짰어 이렇게 되는 거죠. 고법도 짰네 짰어. 이재권 부장판사, 예. 이재권 재판장, 윤석열이랑 동기예요 사실. 사실 동기예요. 동기. 사시 동기. 예, 사실 동기. 끈끈할 수밖에 없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찾고 있어요. 네. 찾고 있는데 송미경 주심이 다 쓰는 거거든요. 주심 판사 한덕수랑 굉장히 사적 인연이 깊다. 한덕수와 또 연결돼 있는 예. 고리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어요. 네.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송미경 부장판사한테 공개적으로 송미경 주심 판사한테 공개적으로 제가 물었는데 묵묵부답인데 네. 한덕수 롯데 백화점에서 한덕수가 주례 그다음에 국민의힘 출신의 네. 신모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면서 결혼식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진이나 뭐 이런 걸 못 찾겠더라고. 예.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뭐 제보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 장소, 예. 사회자, 주례 뭐 이런 걸 쫙 말씀을 하시고 아. 그쪽이 뭐 시가가 이런 쪽이다. 뭐 왜 롯데에서 했느냐 하면 뭐 예. 등등등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 크로스 체크가 한 차례는 됐는데 두세 차례 이런 건 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까? 하고 제가 묻고 말았어요. 아직 답변은 없는데. 네. 그래요. 자, 이제 그런 인연들이 설키고 엮여가지고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들이 대법원 그다음에 서울 고등법원까지 왔다가 일단은 이게 연기가 되면서 국민들이 계엄군 막아낸 것처럼 국민들과 국회 콜라보가 사법 쿠데타를 사법 내란을 막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차 내란 진압입니다. 네. 1차 윤석열, 예. 2차 내란 대행 한덕수와 그 누구야 그 최상목, 네. 3차 조희대, 3차 내란 진압을 한 거예요. 참 우리 국민들 대단하십니다. 아 중간에 직위원도 하나 있었구나. 직위원도 있었죠. 그럼 뭐 조금 지금 보면 막 왠지 사소한 느낌이 드는데 성질 독구기는 직위원 최고지. 그렇죠. 아니 왜 개 끌고 동작대교 밑에서 지금 근데 저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 보리밥이 먹고 싶어서 그 윤중동인가? 판교. 예. 거기 사진 판교, 찍혔어요. 사진 찍혔잖아요. 예, 보리밥 오마이뉴스에 먹는 거. 나왔습니다. 뭐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예. 내지는 보리밥을 진짜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엊그제도 개 끌고 나왔던 것도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근데 건재함을 과시하기에는 복장이나 이런 게 너무 추레해요. 아니,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법정에서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야지. 거긴 뽀얗게 화장하고 나와서 빨간 넥타이 메고 그렇게 한껏 머리를 네. 그 올리고 말이야. 예? 조금 더 올리셔야 되겠어. 우리 저 머리가 길어가지고 예. 이발할 때가 돼가지고 지금. 근데 왜 그러냐? 쫓겨나서 그런 거다. 쫓겨나서 개 끌고 산책이라도 갔다. 그게 합리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설명. 아니 뭐 메시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았어요? 대선 2001년인가 그 대선 기간 동안에도 찾아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그 소위 마크맨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간에 추리닝 바람으로 갑자기 심야에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숙박을 하고 그 일정에 들어갔다라든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네, 전 들어봤어요. 이제와 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 그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시잖아. 요리사 숫자를 2배로 늘렸다고. 네. 그 관저에만 요리사가 배치된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에도 요리사가 추가 배치되는 바람에 예전 청와대에 있을 때 요리사보다 2배가 넘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그 소위 번개 파티, 번개 그 접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요. 번개 접견이 거기서 음식 차려놓고 왜 그랬을까? 네. 관저에서 편히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없었다. 엄한 분이 계셔서. 그래서 사실은 남성분들 공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밖에서 또 이제 약속을 많이 잡게 되고 사실은 뭐 술자리 이런 것도 이제 밖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특히나 이 관계, 이 부부 관계에서는 특히나 더 대통령실에서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 차원에서 연결해서 보면은 개를 끌고 나오는 윤석열의 모습. 이거는 뭐 건재함을 과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죠. 이 삶이다. 이런 삶이다. 그러니까 뭐 은퇴 후에 그 가정 내의 순위 뭐 이런 거 이제 짤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네. 예. 그게 진짜 정당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 순위가 그 밑에 같이 나온 그 생물체의 아래 순위일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밈 짤 많이 있잖아.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이 아픕니다. 해석하고 있고. 저보다 한 11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10살인가? 11살인가? 60년생인가 저분이? 많으신 분인데 저렇게 있다. 저렇게 앉아 계신다. 모자 쓰고 앞에 있는 생물체와. 그래요. 생물체와. 참 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이제 수사 검찰이 뭐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언제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권 바뀌어야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속도나 그렇고. 그렇죠. 최근에 검찰이 얼마나 아직도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작년에 7월 22일 날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7월 22일 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거 주가 조작이다. 네. 금융위원장 되면 이거 들여다볼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 전날까지 박시동 평론가랑 앉아가지고 이거 패턴은 딱 주가 조작인데 조금 더 정황이나 팩트가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 이걸 근데 김병환 위원장에게 물어볼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다고. 그랬다가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뭐 늑장을 부리다가 금감원에서 검찰에다가 그 고발을 했다고. 김건희하고 이종호는 피고발인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뭐 한 8명에서 10명 거의 관계자들 처음에 100억대라고 했다가 노컷뉴스 단독에 따르면 660억 대의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노컷에서 단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종호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김건희 계좌 관리인 도이치모터스 때부터 와 김건희는 이제부터는 금융감독원은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 계좌는 들여다볼 수 있지만 강제 수사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는 검찰에서 해야 된다 해서 지금부터 검찰의 시간입니다 하고 넘겼잖아. 검찰이 반사하고 금감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5월 2일 날. 이게 지금 하도 큰 사건들이 많으니까 묻혔는데 돌려보냈어요. 저도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알았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나는 김건희를 손댈 수 없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요. 어떻게 삼부토건을 파요? 파면 나올 텐데 라는 신호라고 봐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건 파면 그냥 김건희 나온다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예. 근데 파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안 파고 금감원으로 토스. 야 니들이 해. 니들이 전문성이 있잖아. 언제는 금융수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남부지검 금융수사부가 여의도 저승사자니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러고 있잖아. 네.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니들이 금감원이 수사해.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삼부토건은 이거는 파면 나온다. 파면 나온다.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판다. 제가 끝까지 판다. 네. 특위 그 위원장이잖아요. 예. 끝판 특위의 끝판 대장이 되겠다. 삼부토건 끝까지 판다. 삼부토건. 야, 이 삼부토건 문제도 있고, 근데 도이치모터스 이제 건진법사 관련된 뭐 목걸이, 뭐 명품 가방, 명품 가방 어디 갔는지 뭐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던지기 수법이 아니었을까?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이것도 압수수색은 했다고 하지만 예. 뭐 내밀은 준 그 휴대전화가 20일 전에 바꾼 휴대전화.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네. 압수수색할 때 범죄명이 청탁금지법이에요. 청탁금지법에는 지난번에 그 디올백처럼 청탁금지법상 네. 부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 맞아요. 그 논리를 또 들이댔었죠 지난번에. 예. 그랬잖아. 부인은 예. 처벌할 수 없다. 그럼 부인한테는 전부 다 300만 원까지는 선물해도 되냐? 지금까지 처벌해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뇌물죄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할 수도 있다고. 네. 근데 그거를 청탁금지법으로 그 피의 사실에다 그걸 적시했고 남부지검에서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김건희는 참고인이다 이랬다고. 여전히 성역이야. 그러니까 검찰 안에 친윤 라인이 아직도 건재하다. 다 털어내야 된다. 할 게 진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 대선. 그럼요. 비체혁명을 완성시키는 그런 대선이 돼야 되고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요. 압도적으로. 예. 이게 조금 빠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선관위에다 다 질의를 해봤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선대위로 들어가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이 우리는 지금 후보를 내지 않지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선거연대를 한 정당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대 한. 근데 우리가 선대위를 따로 꾸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유사기구 설치 금지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기구를 독자적으로 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 후보가 없어서. 예. 예. 그러니까 선거연대를 우리 선거연대 아니에요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네.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못해요. 기구를 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선대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공동 선대위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의 선대위가 예. 정치적으로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순간 정치적으로는 공동선대위원회가 되는 거고 네. 법적으로는 이재명 선대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그걸 공동선대위라고 하지. 네. 거기에 이제 선대위 산하에 뭐 혁신 캠프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 기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김선민 대표가 무슨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뭐 이렇게 그 25cm짜리 피켓을 만들어서 들 수는 있어요. 네. 그것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인 이제 활동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금 뭐 내부적으로 지금 예. 이게 워낙 그 메모드급 선대위를 꾸리면서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해요. 뭐 민주당 쪽에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겠다. 빠르게 정리해서 정치적으로 함께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공동선대위, 네. 법적으로는 이재명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결정을 곧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지체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좀 빠르게 우리 당이 정비해서 네. 압도적으로 전폭적으로 선거운동에 아하. 결합하려면 우리도 당원들한테 그렇죠. 지침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워낙 큰 일도 있고 했으니까 지금 뭐 이 사실은 이 조이대 사법 쿠데타를 또 진압하느라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갔는데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목금토까지는 일요일 날 후보 등록하면 월요일부터는 선거운동
완전히 풀로 뛰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이 부분은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곧 정리가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압도적인 이 승리 이걸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내는 그럼요. 최선을 네. 다하는 최선을 게 다해야 필요 보이고, 이게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돼야지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 대개혁이나 그럼요. 여러 가지 뭐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여러 가지 권력기관 개혁해야 되고요. 예,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다 더 강화돼야 되고요. 네. 예.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 과제도 대비를 해야 되고 묵은 과제도 해결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걸 해낼 수 있다. 자, 지금 보니까 MBS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목요일이구나. 예. 잠깐 보죠.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보시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전국 지표조사 MBS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43%, 한덕수 후보가 23%, 김문수 후보가 1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5% 이렇게 나타났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한덕수 다 합쳐도 안 23, 되네. 김문수 12, 이준석 5. 똘똘마리로 다 합쳐도 안 돼. 그러네요. 야, 이건 뭐 빅텐트 쳐봤자.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는 난민촌의 찢어진 난민촌 텐트라고. 찢어진 그저 이낙연까지 다 모이라 그래. 거기에 문수, 덕수, 낙연, 준석 이렇게 다 모여봐요. 그건 뭐 무슨 빅텐트가 아니라. 네. 그리고 그렇네요. 국민의힘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든든한 당사가 있어. 근데 왜 바깥으로 나가서 텐트 칠라고 그래? 아니 뭐 취미생활로 하시는 거면 해보시라고. 캠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 거기는 난민촌 찢어진 텐트입니다. 아하. 그다음에 덕수하고 문수는요. 예. 사실은 텐트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너 텐트예요. 지지자가 똑같기 때문에 캠핑하시는 분들은 이너 텐트가 뭔지 아실 거예요. 텐트 바깥에- 안에 큰 거. 텐트 안에 조그만 예. 큰 텐트 안에 조그만 조그만 텐트 하나 텐트. 더 치는 거거든요. 그냥 이너 텐트예요. 그것도 다 찢어졌어. 이너 텐트. 근데 이걸 보니까 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이 필요하다가 49, 필요 없다가 35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필요하다가 보수 쪽에서는 그나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몇 %를. 근데 차이도 별로 없어. 차이가 별로 없네. 이것도 참 신기하네요. 차이가 별로 없고요. 신기하고. 저는 한덕수 이분 정말 그 광주 내려가서 5.18 묘지 가려고 했을 때 네. 그 못 오게 막으니까 여러분 저도 호남 호남 사람.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15번인가 외쳤다고요. 예. 야, 이완용도 조선 사람입니다. 예. 그렇네요. 그래서 처음엔 그것 때문에 너무 빡쳤고 제가 아.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났고. 네, 화가 났고. 예. 무슨 뭐 할 말이 없어. 이완용도 조선 사람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아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니까 여러분 저도 혼날 사람입니다. 서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참 사람이 먼저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스스로 혼날 사람이라고 성찰을 하고 있는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조금 어디 달리 봐줄 수도 있겠다. 네, 저 장면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관훈 토론 그 뭐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여기서는 또 광주 사태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언제적 광주 사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나오네. 예 나옵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서로 사랑해. 서로 서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부터. 예. 저도 혼날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혼날 사람입니다. 저도 혼날 사람입니다. 그렇네요. 야, 서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리는 그 상황이다.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 이완용도 조선 사람이야. 그 말을 곱씹게 되고, 그러니까 광주 사태 얘기를 듣고 저는 이 사람 인식 수준이 뭐 그냥 옛날 사람, 그러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그 멈춰 시절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대로
지금 와서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M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문수를 앞서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얘기가 다 이제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지층이. 이제 김문수 입장에서는 네. 아니 좀 레이스를 한다. 하루짜리 후보야. 지금 쌍권의 그 네. 계획 속에서는 하루짜리 후보였잖아요. 하루짜리. 그 그렇죠. 얘기까지 있던데 예. 사진 찍으러 어디 딴 데서 찍고 있다 홍대로 오라 그래가지고 사진 찍으러 갔더니 옆방에서 똑같은 포즈로 한덕수도 찍고 있었다며. 무서워요. 그건 이거 홍보물 갈아 끼우기면 사진만 갈아 끼우면 된다. 다 준비를 계획이 있었구나, 네. 진짜.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빡치지. 나라도 빡치지. 그 저기 말로 그 왜 네. 그 뭐지? 영화 그 최민식하고 뭐 하정우 나오고 했던 그 부산 그 영화 뭐죠?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 전쟁. 범죄와의 전쟁에서 네. 조진웅이 최민식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방해하고 성질 부리고 하니까 어디서 나이도 많이 든 양반이 개아리 틀고 있어. 예. 예. 그런 지금 데서. 문수당 총재 김문수 후보께서 개아리 틀고 있는 거지. 오늘 뭐 4시에도 만난다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만나봤자 어제랑 똑같은 일.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가 일이 벌어질 거고. 네, 내가 당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겠죠. 김문수.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조언을 해드리자면 김문수 캠프에 네. 한 가지 초식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다. 너무 거요?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예. 자,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을 해서 3자 단일화를 하자. 처음에 했던 그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예. 다 했잖아. 예, 후보 됐을 때. 예, 후보 됐을 때 얘기했다시피 예. 3자 단일화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정돈을 합시다. 그럼 이준석은 그 테이블에 오냐 마냐 가지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또 갈 수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에 계신 우리 차명진, 김재원, 박계동 전 의원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러시든가. 다 등장합니다. 예, 이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팁을 예. 이준석을 이준석 끼워넣으면 포함한. 네. 그다음에 이낙연까지 해서 빅텐트 하자. 4자 단일화. 네. 빅텐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빅텐트 합시다. 해가지고 그 판을 여는 거야. 이것도 한 며칠짜리인데. 네, 그러니까 팝콘 준비하시고요. 그렇게까지 참 나아가고 있는 이 국민의힘 이쪽의 이 난장판 참 웃으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야 이럴 거면 그냥 진짜 후보 내지 마라.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내란 세력, 내란 잔당들이 모여서 후보 어떻게든 내겠다고 정치 계속 해보겠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비애감이 들어요. 저는. 김문수 후보님, 예. 봉천동 사시던데 저는 신림동에 예.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서 친근합니다. 친근한 분. 예. 그러니까 빅텐트 제안을 하시죠. 빅텐트로 또 한덕수 후보와 오늘 또 만나서 그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팁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네,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했고 서항진 의원님이 예. 신임 원내대표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선출이 됐군요. 예. 자, 지난 1년 동안 우리 고생해주신 황운하 원내대표님 대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서항진 원내대표님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면 뭐 이제 이 국면에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압도적 정권 교체 이후에 권력기관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안들을 가지고 있고 법안도 다 내놨고 네. 조만간 사법개혁안, 즉 법원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개혁과 관련된 저희들의 정책과 법안을 낼 겁니다. 이번에 한번 법원도 확실하게 개혁해야 돼요. 대법관 숫자도 늘리고 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관 예우를 없애려면 전관을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관을 없애면 예우는 따라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관 예우니까. 그러니까 전관을 없애면 돼요. 네. 그러면 그 판사들 월급을 저는 2배, 3배 더 줘도 좋다고 봅니다. 대신 판사 한 분들은 네.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판사가 되는 루트도 네. 좀 다양화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뭐 지금도 전보다는 다양화돼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법원 개혁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권 선진국 즉 북유럽 복지국가로 가는 사회권 선진국과 관련해서는 아직 3년은 너무 길다처럼 눈에 귀에 딱 들어박히는 끝까지 판다. 끝까지 이렇게 판다. 네. 딱 끝판대장 뭐 이렇게 딱 들어박히는 게 없어요. 예. 내용을 서왕진 의원님이 정책위 의장, 정책연구원 원장 하면서 쫙 지금까지 정리해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네. 새로운 정부 6월 4일 날 출범하는 네. 저는 이재명 정부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확신한다. 또 빛의 정부고 빛의 정부. 광장 정부가 될 거라고 광장 저는 정부.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국민들에게 귀에 탁 꽂히는 단박에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국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제도화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임무를 네. 서왕진 정책 대한민국 저희 당에서 최고의 정책 전문가 네. 서왕진 의원 그 방에 가면 앞에 이렇게 카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정책은 서왕진에게. 아니, 본인이 그렇게 써놨어요. 잘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예. 약은 약사에게 정책은 서왕진에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투쟁의 국면을 끝내고 정책을 조국 혁신당표 네. 사회권 선진국 정책을 원내에서 관철시키라라고 하는 임무를 우리 서왕진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네. 갖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서왕진 신임 원내대표 저희가 뭐 조만간 불러서 또 모셔가지고 말씀도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비전과 원내대표로서의 앞으로의 이 계획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선 과정에서의 조국혁신당 원내의 모습도 한번 알아보죠. 자, 이렇게 신장식 의원님과 여러 가지 이 주제 현안을 딱 분석해 봤는데요. 네. 정리가 오늘 확 되고요. 한덕수 후보가 오늘 이제 구미에 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예. 아니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다. 후보가 되면 즉각 단일화 논의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라고 오늘 얘기하겠다.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잖아. 어제도 만났잖아. 단일화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그렇네. 논의는 하고 있네. 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기본적 예의도 없는 게 아닌가. 화내신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가. 화내봤자. 화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 돈 쓸 결심을 하세요. 돈 쓸 결심. 돈 쓸 결심을 하면 끌고 가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보기에는 이길 수도 있어요. 한덕수가.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추이.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네. 돈 쓸 결심을 하면 된다니까. 돈 쓸 결심. 이거 와닿네요. 그걸 안 한덕수 하고 후보가. 무슨 뭐 예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그냥 그렇네.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네. 오늘 여러 가지 팁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쪽에서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꼭 듣고 써먹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박정희 야스파 오늘 그래서 꼭 한덕수의 레이스를 네. 기대하시는 분들은 한덕수한테 후원도 하셔야 되고. 후원도 하시고. 우리 고희정님 감사합니다. 소액 후원 신장식 의원님 소액 후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싸울 현장 손에 쥐어드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또 돈쓸 결심 이 한덕수 얘기하시면서 신장식 의원 후원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싸울 힘.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이제 차도 이제 기름을 넣어야 달리는데. 그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우리 유권자, 우리 국민들의 소액 후원이니까 많은 응원. 뭐 신장식 의원실은 뭐 없어요? 이거 뭐 띄우는 그림, 뭐 후원 그림. 저는 지금까지는 지금 5월달까지는 올해 연초부터 당 후원 계좌를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아직 제 계좌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장식 의원 후원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은 사항과 성원 조국혁신당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우리 네. 이 방송은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했습니다. 매월 1만 원 자발적 시청료 내기 010-3270-3828 오마이뉴스에도 많은 역시. 후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